네,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치국수를 냉 잔치국수를 만들었어요. 맛있겠죠? 볶음김치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딱 요렇게 요게 200g이거든요 200g이면은 그냥 적당하게 두 사람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200g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내는데, 육수를 보통 보면은 막 오랫동안 1시간 정도 막 끓이잖아요. 정말 맛있게 육수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잠시 끓여도 정말 맛나게 육수를 내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멸치에 똥을 빼고 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발리는 데도 시간도 걸리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렇지만 발리지 않아도 정말 국물이 맛있으면서도 아주 잘 우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멸치 100g을 준비를 했고요. 다시마 70g, 그리고 표고버섯 30g이에요. 한 6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대파가 흰 부분만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요. 대파 뿌리도 있으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파가 큼지막한 거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가 150g이에요. 무 2쪽, 이렇게 2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3리터예요. 그래서 육수를 내줄 거예요. 그렇게 육수를 내서 맛있게 잔치국수를 할 건데요. 먼저 멸치를, 우리가 보통 보면 멸치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멸치를 또 맨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멸치를 볶잖아요. 그쵸? 멸치를 볶는데 저는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을 땡해 줍니다. 1분간 땡해 준 다음에 육수를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육수를 내줍니다. 자, 멸치가 1분 돌려졌기 때문에 멸치를 꺼내줍니다. 멸치를 이렇게 꺼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분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육수를 끓여 냄비거든요. 여기에다가 멸치를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이렇게 바로 옮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잡내도 안 나고 맛있는 육수를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을 넣어줄 건데요. 한번 살짝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시마 이제 70g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파를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3리터를 넣어줄 거예요. 이게 물이 1리터거든요. 불은 아직 안 켰습니다. 항상 모든 재료와 물을 넣어주고 불을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요 3리터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청주를 맛술이나 청주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를 100cc만 넣어줍니다. 청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불을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내는데요. 멸치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냥 다시마 육수, 여기 멸치만 빼고 저는 이제 채수라 해서 다시마 육수를 보통 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멸치만 뺀 것이 다시마 육수인데 그거는 이제 또 보면은 다시마 육수 내는 게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멸치를 또 넣어야지 또 맛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잔치국수는 멸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는데 똥을 빼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마하고 멸치하고는 끓잖아요. 이게 물이 끓으면
끓는 시점에서 10분, 팔팔팔팔 끓는다 할 때 끓는 시점에서 10분간 끓여준 다음에 재료를 건져줍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고 멸치똥이 들어갔어도 쓰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그러한 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수는 이제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애호박이 1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한 자그마한 거 1개를 준비를 하였고요. 아까 제가 대파를 안 넣었네요. 대파를 한 뿌리 넣는다 했는데 여기 파란 부분 빼고 이렇게 대파를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장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양념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홍고추하고 그다음에 청고추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고명으로다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고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애호박 하나, 당근 하나, 양파 1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김치가 들어갑니다. 네, 신김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애호박은요, 채를 썰어주면 돼요. 칼로다가 채를 썰기가 좀 번거로우면은 채칼을 이용을 해서 네, 채를 썰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운 채를 가지고 채칼을 주로 잘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채를 썰으면 참 편리하고 좋아요. 이렇게 그냥 세워서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둘이서 먹기에 1개를 준비하기에는 좀 호박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애호박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애호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할 건 당근도 지금 이제 채를 쳐줄 건데요. 이렇게 당근도 채칼에다가 이렇게 쳐주면 좋아요. 그런데 당근은 1개를 쓰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반 개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요, 반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를 1개를 채를 썰어 놓을 거예요. 채를 썰어 놓고요. 요거를 이제 고명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또 양념 간장을 또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십자로다가 이렇게 잘라줘요. 십자로 잘라서 한 반 대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청고추는요, 청량을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홍고추도 하나, 조금 이래 다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홍고추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작은 걸로 할 때에는 2개 정도로다가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깨소금을 넣어줄 거고요. 깨소금을 1큰술을 넣어줄 건데요. 이거를 통깨를 갈아서 곱게 갈아서 넣으면은 아무래도 더 고소하고 맛있겠지요. 네. 양조간장이에요. 국간장이 아니라 양조간장. 하나, 둘, 셋, 4개 넣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2큰술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참기름을 1큰술 넣어줍니다. 여기에 저는 고춧가루를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고추하고 지금 홍고추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양념장을 만들 때 마늘을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마늘을 지금 1큰술을 넣겠습니다. 육수를 지금 내는 동안에 이제 고명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김치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김치가 신김치여야지 돼요. 꼭 신김치여야 됩니다. 신김치를 좀 이렇게 양념을 좀 털어주고요. 아주 총총 썰어줘요. 이렇게
신김치를 이제 이렇게 썰었잖아요. 썰었는데요. 한 줌 정도만, 한 줌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 컵 정도만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줌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치를 이따가 이제 국수랑 먹을 때 김치를 먹을 거잖아요. 어떤 분의 요리 하시는 분으로부터 좀 배운 건데요. 김치를 쓸을 때 이렇게 이파리를 하나를 떼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딱 썰어서 놓으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제가 국수하고 김치 먹을 때 이렇게 나가면 좋다 하더라고요. 국물이랑 육수가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시점에서 10분, 네, 10분 있다가 모든 재료를 건져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국물이 쓰지도 않고 10분밖에 안 끓이는데 국물이 맛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끓이면은 다시마에서도 쓴물이 나오고 네, 정말 이렇게 맛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후에 모든 재료를 건져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깝다고 막 더 푹 끓이는데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 오래 끓인 거하고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육수를 내는 거하고 정말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이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맛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끝맛이 쌉스름하거든요. 씁쓸하기 때문에 정말 뒤끝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육수를 이렇게 해서 끓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또 이렇게 끓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라고 하는 법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이제 10분이 이제 끓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지금 이제 다 건져 줘야 돼요. 다 이제 건져줬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게 이제 2인분이기 때문에 이 국물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국물을 한 반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육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고명을 지금 이제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하시려면은 사실은 집에서 그냥 막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국물에다가 그냥 고명을 그냥 살짝 포로로 끓여가지고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맨 후라이팬에다가 먼저 볶아줄 거예요. 하얀색부터 먼저 볶아줍니다. 네, 지금 양파부터 볶아줄 거예요.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볶으시면은 좀 타니까 중불에다가 놓고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소금을 살짝만 넣으면은 아무래도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금을 이렇게 구운 소금을 그냥 이렇게 한 꼬집만 넣어줍니다. 만약에 좀 이게 조금 탄다 싶으면 말이죠. 탄다 싶으면은 육수를 한 큰술씩 넣어줘서 이렇게 또 볶아도 괜찮아요. 이제 양파가 다 볶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애호박을 또 볶아줄 거예요. 애호박도 살짝 볶아주는데 소금을 그냥 한 꼬집만 넣어줄 거예요. 잔치국수예요. 이렇게 애호박을 많이 듬뿍 넣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호박을 욕심을 내고 지금 한 개를 다 썰었어요. 지금 애호박이 약간 물이 생겨서 중불로다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센 불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호박을 너무 물르게 볶아주면 안 돼요. 애호박이 그냥 약간 설렁설렁하게 네,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살강살강하니 맛있어요. 거의 이제 애호박이 지금 다 볶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은 데치는 것보다는 영양 손실이 덜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더 맛있어요. 당근도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서 볶아주면 돼요. 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냄비가 지금 이렇게
후라이팬이 이렇게 타지 않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근도 지금 거의 다 볶아졌거든요. 제가 이제 육수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육수가 이제 2인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 반만 한 이렇게 반만 이 정도만 해서 끓여줄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한 소끔 끓여줄 거예요. 한 소끔. 소금을 지금 양념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또 간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1작은술만 넣어줄 거예요. 천일염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끓여서 이따 이제 국수 삶아지면은 그때 이제 먹으면 됩니다. 신김치 있죠? 신김치. 신김치를 볶아줘야 되거든요. 신김치를. 근데 신김치는요, 양념을 해가지고 볶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아까 야채를 볶았던 프라이팬에다가 요 신김치를 넣고요. 참기름 1작은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식용유도 1작은술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데요. 여기에 설탕을 2분의 1 작은술만 넣어서 이제 볶아주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끓었기 때문에 이따가 그냥 국수 삶아서 소면에 이제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지금 신김치를 볶아줄 겁니다.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살짝 볶아줬어요. 자, 국수를 지금 이제 삶아줄 건데요. 국수가 제가 이제 아까 200g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0g을 삶아주면 됩니다. 국수는 총 삶는 시간이 한 6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끓으면은 찬물을 이렇게 옆에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씩 좀 부어주면 돼요. 한 번씩. 지금 이렇게 국수가 끓잖아요. 이럴 때 물을 좀 버줘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또 국수가 팔팔팔 끓으니까 팔팔팔 끓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물을 이제 또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물을 다 붓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국수가 지금 이제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를요, 이렇게 비비면서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분이 좀 다 이렇게 전분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이게 뽀얗지요, 지금 국물이. 이게 물이 좀 뽀얗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전분기가 이제 지금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국수가 아주 알맞게 너무 맛있게 잘 지금 됐어요. 아까 다시마 육수를 냈던 건데요. 다시마 육수를 냈을 때 표고버섯인데요. 이게 10분밖에 안 끓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먹어도 다 영양분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말린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고명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또 고명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도요. 사실은 제가 이거 이제 육수를 낸 다시마를요. 저는 또 새롭게 또 다 활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 다시마도 또 저는 다 활용을 하는데요. 이 다시마도 조금 고명으로 쓰면은 정말 맛있어요. 고명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국수를 넣고, 호박이 한 개였지만 한 개를 다 했지만은 그렇게 또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잔치국수를 만들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잔치국수를 미지근하게 또는 따뜻하게 먹는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치국수를 냉 잔치국수를 만들었어요. 아까 육수를 좀 식혔거든요. 육수를 식힌 데다가 이렇게 얼음을 조금 듬뿍 넣어주면 육수가 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좀 싱겁다 싶으면은 이렇게
간장을 조금 더 듬뿍 넣어도 됩니다. 집에 보통 얼음을 많이 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잔치국수가 정말 냉 잔치국수로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냉 잔치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냉 잔치국수를 만들었는데요. 냉면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보통 보면 잔치국수를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 조금 쌀쌀할 때는 따뜻하게 해서 먹는데 이 잔치국수를 또 이렇게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일품이에요. 맛있겠죠? 볶음김치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많은 거를 다 비웠답니다. 국물도 이게 천연조미료잖아요. 정말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국물을 냈기 때문에 정말 국물 한 톨도 정말 버리기가 아까운 육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국물도 정말 다 먹었는데요. 냉면 못지않게 너무 맛있어요. 이 잔치국수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원한 잔치국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